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마친 뒤에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제목은 오늘의 포토제닉이고요. 짧은 이렇게 글과 함께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가 돕니다. 최근에 민주당에서 재판중지법 처리 가능성을 거론을 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대통령실이 사법개혁안에서 재판중지법을 좀 제외해달라, 또 하나가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넣지 말아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좀 당의 불편함을 내비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 대표가 저 사진을 올리다 보니까 어떤 속뜻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당정 또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가 엇박자 내지는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들이 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는 것은 재판중지법을 꺼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이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성과들이 여기에다 이슈가 파묻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은 굉장히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이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본인과 최소한의 조율을 해야 되는데 조율도 결과적으로 없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런 추측이 가능한 이유는 이렇게 이제 재판중지법을 꺼내든 상황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과 관련해서 언론에서는 이거는 불편함을 넘어서 일종의 경고다라고까지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그리고 당과 또 대통령실이 조율도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불편하다. 라는 시각이 계속해서 번진다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의 포토제닉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활짝 웃으면서 악수하는 그 사진만 보면 이제 굉장히 사이좋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뭐 추측들과 시각에도 불구하고 나 정청래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굉장히 사이가 좋다. 갈등이 없다라는 것을 뭐 전달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올린 그런 페이스북 사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몇 달 전까지 거슬러 와서 그동안의 맥락을 잠깐 보면요. 지난 8월에 당대표에 정청래 대표가 취임을 했죠. 그런데 취임 수락 연설에서 검찰개혁을 추석 전에 마무리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대통령실은 이게 좀 충분히 조율해야 된다라는 신중한 입장을 또 밝혔고, 또 이제 9월에는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TF 구성에 있어서도 우상호 정무수석과 정청래 대표 간에 좀 정부 주도라는 말을 문구를 넣느냐 마느냐 이런 것을 두고 입장차가 좀 나온다라는 보도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재판중지법 이 사안까지 가다 보니까 정부도 참 민주당도 이견은 없다라고 지금 밝히긴 했습니다만은 바깥에서 볼 때는 이 상황 어떤 식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이견은 많아 보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정청래 그 대표의 저렇게 세 번에 걸쳐서 연이은 이 대통령실에 대해서 경고 또는 상의를 좀 하고 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취지의 메시지를 받은 게 서너 번 되거든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건 뭐 자기 정치라는 네 글자로 이거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제 당 대표까지 오른 정청래 대표가 차기 목표는 그건 뭐 불문가지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으로 됐는데 그 뒤를 이은 나도 다음에는 차기 대권이다라는 그것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본인은 그 강성 지지층이라고 표현하는 개딸들의 아주 열광적인 지지가 있다라는 자신감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협의 없이 조율 과정이 없이 그냥 질러버린 건데요. 이거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읽지를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재판을 중지하는 걸 지금 바라지 않습니다. 재판 중지라는 얘기는 뭡니까? 임기가 끝난 다음에는 다시 재개를 하는 것이거든요. 중지라는 그런 그 함의에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가 끝났어도 자기는 재판을 받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 중지 이거는 내 뜻하고 관계가 없다. 이것을 물론 지금까지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했겠죠.
내가 받고 싶은 것은 면소, 이른바 기소가 완전히 취소가 되거나 지금 공소,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마는 이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공소, 취소를 해서 퇴임 이후에도 완전하게 안전하게 자기가 그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거를 원하는데 네. 바로 재판 중지라는 카드를 불쑥 그것도 조율 없이 꺼냈으니까 아하 이거 참 이 사람 내 말 못 알아듣네라는 의미에서 저는 어제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하고 악수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참 대표님 애쓰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거기에 가로에서 자기 정치 하느라 가로 닫고 가로 열고 애쓰셨습니다라고 저는 읽혔거든요. 그러니까 저 두 분의 파안대소하면서 오늘의 포토제닉이라고 정 대표가 올린 것은 아마 까딱 잘못하면 마지막 파안대소일 수도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 대표가 정말 자기 정치를 하는 거라면 이 사실 국정 운영하는데 좀 부담이 있을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네, 자기 정치를 뭐 누구나 하는 거죠. 네. 이재명 대통령도 자기 정치하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자기 정치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기 정치가 앞서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자기 정치의 목표가 좀 두 분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자기 정치의 목표는 성공한 대통령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통합을 이뤄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도층 을 특히 껴안고 가야 되는데 네. 정청래 대표는 말씀하신 대로 목표는 대권이죠. 그래서 다음 당대표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해서 대권에 도전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강성 지지층을 계속해서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전체 국민을 봐야 되는 이재명 대통령과 네. 일단 강성 지지층을 더 우선시해야 되는 정청래 대표가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는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또는 뭐 사법 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강강으로만 가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강강강으로 가게 되면 중도가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나는 뭐 제1야당까지도 포용해서 가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굉장히 좀 엇박자가 사실상 나고 있는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도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은 전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꺼냄으로 인해서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는 그런 역효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자신이 영혼까지 갈아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성공적인 그런 결과가 나온 이 에이펙 이 결과가 완전히 묻혀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계속해서 뭐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그랬고 또 유엔청에 연설할 때도 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문제로 네. 또 이게 이슈에 파묻히다 보니까 이전에 뭐 1차, 2차 갈등에 비해서 이번에 3차에서는 비서실장까지 나서가지고 사실상 경고에 가까운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네. 사실상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변인도 아니고 직접 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정도의 메시지를 내놓은 거는 굉장히 수위가 높은 그런 경고다. 라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 대표 행보가 좀 강강강강이라 하셨는데 사실 그 대통령이 지금 이제 한 대여섯 달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벌써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 좀 마음이 급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 대표 입장에서? 네, 이제 7개월 뒤에는 뭐가 있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아마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과정에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파열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서로들 조심을 하겠지만 네. 이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자기 사람을 아주 요지에 누구가 더 많이 이른바 정치용으로 꽂느냐에 따라서 차기 미래의 정치 지형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 한 예로 최근에 이뤘던 부산 시당 선거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총선 때 내가 직접 영입을 한 분입니다라고 장동철인가요? 그분을 이 부산시당 위원장으로 추대를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친명계 쪽으로 네. 바로 정청래 대표의 당 지도부가 이분을 경선을 시키지도 않고 컷오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 4일 굉장히 시끄러웠죠. 왜 그랬을까요?
이분 뒤에 이재명 대표가 총선 때 영입한 분이다라는 건 당연히 쉽게 알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당위원장, 부산의 각 시의원, 구의원을 공천할 수 있는 시당위원장에는 자기 사람을 심어야 되겠다. 이것은 비단 부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서울 각 시도, 도지사, 시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꽃 튀는 갈등 관계가 연출할 수밖에 없다라는 바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조급할 수밖에 없다. 왜? 그때의 이른바 이 전초전 기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본인이 대권 가도에 상당히 지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손으로 물러나면서 더 이상 주목을 못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당대표는 재선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같은 무리수를 써서라도 지방선거에 대해서 이기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열음이 더 가속화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